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투자하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CPI 발표 내만여의 날 참 산 넘어 산 변동성, 이 변수들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 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한 주를 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될지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도 함께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나갈 겁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준율 인하 소식, 그리고 우크라 재건, 더불어서 사우디 보안주가 오늘의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준율 인하 소식이 또 중국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했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은행은 올해 두 번째로 지준율을 인하하게 된 건데요. 중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부양책 성공에 대한 촉각을 보면서 사실 경기 민감주로 부각받고 있는 철강 더불어서 해양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철강주 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 대동스틸, TCC 스틸 관련한 철강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하나의 큰 맥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국의 부양수의 가능성에 힘입어서 또 다른 해운주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해운주, 페노션 같은 경우 실 1%까지도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는 점, 등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HMM까지 오늘은 백고동 소리를 좀 올리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했던 두 번째 특징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에서 6대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기업의 주도 아래 철강 쪽도 있고요. 철도, 공항, 댐 이런 것들의 복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월부터 국토부나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사우디로 방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시장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데모가 6%죠. 그리고 DY파워가 5%대, 그리고 모두 다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4%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살펴보시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많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 히림은 4%대로 관련한 종목 안에서도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정규장에서 계속 연속성 이어가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보실 거는 사이버 보안 테마입니다. 살펴보시면 미국 상무부 사이버 보안 무역사절단이 한국으로 또 방한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뭔가 협력적인 논의 방안이 이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소식의 모멘텀입니다. 디지캡은 10%, 네오리지는 9%대, 그리고 사이버원은 7%대로 오늘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좀 새롭게 부각받는 테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 외에 특징주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펴볼 것은 파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을 마치고 난 뒤에 전이성 고용암 환자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최초 인간에게 투여할 수 있는 공개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서 9%대로 시간외로 올라갔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사이버 보안 테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도 9% 오르는 움직임. 더불어서 홈캐스트, 아스타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 그리고 사우디 관련주를 좀 묶이게 되면서 관련주들 안에서도 시간에서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는 점. 이런 테마 아까도 특징주로 좀 저희가 뽑아봤는데 월요일 시장에도 이 시간에 특징주가 이렇게 부각받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도 더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외 특징주들 점검해봤고요. 한 주간에 대한 정리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금요일 시장을 정리할 때 전문가님이 계시면 든든합니다. 어떻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 기대되네요. 네, 오늘 금요일 장의 한마디는 2차 전지의 귀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2차 전지비야. 그동안에 뭐 로봇이라든가 네. 인공지능이라든가 다른 테마주도 많은데요. 오늘은 웬만한 그런 테마주들이 전부 다 주가가 별로 신통치 못했고요. 2차 전지가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오늘 왜 갔냐 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하나 새로 변수가 생겼죠. 그게 EU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전기차 덤핑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 전기차가 미국을 피해서 유럽으로 한번 가보려고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그런 중국 전기차가 돼버렸다. 완전히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날벼락을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덤핑치기가 어려워졌고, 특히 유럽 시장 공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발생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귀환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중요한 시기의 포인트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여러분들 가장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올려주셔도 되고, 시장 분석들 궁금하시면 또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했던 이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오프닝 때도 2차 전지 귀환이다 해서 2차 전지를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중국산 전기차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조치는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결국 EU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자꾸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덤핑을 치고 이래서 싸구려 물건을 가지고 자꾸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서 유럽의 전기차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유럽에서 이제 비상조치를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내놓은 거죠. 이 EU 집행위원회 이번 조치의 의미가 뭘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EU 집행위원회에서의 조치의 의미는 앞으로 유럽 전기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다 관세를 왕창 매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를 매겼는데요. 미국이 지금 관세 매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약 27% 정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덤핑을 갖다가 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주는 만큼 세금을 왕창 물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7%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27% 정도 세금 부과해버리면은 중국이 덤핑 쳐봤자 30% 이상 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도 이제 IRA 법안으로 막히고 유럽에서도 이제 CRMA 법안에다가 이번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덤핑 관세까지 얻어맞으면 이제 상당히 중국은 유럽 시장도 못 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탈출구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미국 시장도 우리가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유럽 시장도 결국은 50~60%를 한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는 활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7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약 87%의 시장 점유율을 보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유럽도 이렇게 되면 한 60%까지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기사가 2차 전지에서는 바로 이 기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꼭 이거를 계속 또 팔로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도주로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를 또 선택하셨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를 유망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주 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 좀 네, 포스코홀딩스는 꼭 뭐 네. 2차 전지 산업하고도 연관돼서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대박 뭐냐면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 그 맥더밋의 대규모 점토 리튬 사업을 하니까 이 재료까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주도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주도주 섹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섹터가 맞죠.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그래서 로봇주도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오늘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도 상당히 오늘 약했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전반이 세지니까요. 매기가 글로 많이 뺏기는 거예요. 올라가죠. 쏠리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 쪽은 그동안에 조정도 많이 받았죠,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이 완전히 중국 전기차 덤핑에 대한 그 이슈로 중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 2차 산업은 제일 큰 시장이 어차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뭐 중국이 손을 못 대요. 우리가 다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이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자꾸 덤핑을 치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가 상당 기간 다시 2차 전지로 결국은 되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래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많이 못 가는 것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요. 하나는 리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실적 이슈가 좀 문제가 돼서 좀 빌빌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런 그 중국이 덤핑을 너무 중국이 공급왕이기 때문에 덤핑을 치고 들어가면 어떡하나.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좀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 양대 우려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장벽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우려만 제거하면 되죠. 실적 이슈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또 우리 끝나고 나서 무방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귀환의 신호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좀 유망주로 보기에는 주도주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포스코홀딩스를 유망주로 보시는 건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걸로 보시는 건가요? 뭐 이거는 꼭 유망주라서 사보라 이런 추천의 의미라기보다도 네. 지금 굉장히 이번에 나온 그 뉴스가 폭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클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번에 그 미국의 네바다주에 리튬 공급망에 공동 참여한 것은 굳이 이렇게 리튬 사업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리튬의 어떤 그 소재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연락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거는 연락이 해야 되는 것이 2차 전지의 큰 생태계의 그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1선단에 있는 큰 조류의 물결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무슨 그게 의미인지는 어떻게 이해가 뒤집어졌냐? 되네요. 네. 그게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다음에 2차 전지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냐? 그다음에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2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류의 변화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공부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조 교수님의 말씀처럼 뭔가 네. 딱 집어주시니까 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전반에서 정말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상황이고 시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유망주를 들고 오신 분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예. 근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포스코홀딩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도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요. 우선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개발한 이 그 점토 리튬이 어떤 거냐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이 네바다주에서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분화구, 여기가 이제 주변에
3개 정도의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GM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여기에 여기에 그 호주에서 호주 탐사 기업인 진달래가 아닙니다. 진달리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냐 하면 약 160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거대하게.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에 그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에 호수가 생겼어요. 수십만 년 동안에 호수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퇴적물이 쭉 쌓여갖고 리튬이 그 안에 또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의 만년 호수가 이제 리튬 농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1340 ppm 정도인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수준이 대략 1000 pp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340이니까 리튬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품위가 좋은 그런 고농도의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계 최대 약 4천만 톤, 1차 시추를 해봤는데 4천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염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칠레에 있는 2,300만 톤의 염호인데요. 그거의 약 2배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쯤 되냐 했을 때 1270억 정도 된다. 1270조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27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1년 예산의 2배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 하는 거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네바다의 이 칼데라에 있는 리튬, 점토 리튬의 추정 합계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조 합계량은요 거의 1억 2천만 톤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칠레 세계 최고의 염호인 칠레가 2,300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일대 전체가 약 1억 2천만 톤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만일에 이게 개발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리튬의 순서가 1위가 칠레,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볼리비아, 4위가 미국인데요. 4위인 미국이 세계 1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이 생산 구조가 생태계가 이제 미국이 리튬의 세계 1위 생산량이 된다.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리튬을 자기들이 광산을 다 독식을 하면서 뺏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독식 구조로 가면서 세계 넘버원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제1선단의 모든 공급망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도 맥더미는 4천만 톤 리튬 매장이 되어 있고 뭐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참 많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포스트 홀딩스에 대한 유망주 공부를 해보라는 의미로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산업 알고 싶기는 한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나리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원래 무료 방송을 시청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 공부를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무방 주제는 오늘 이제 EU의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덤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여기에 네바다주에 있는 여기에 공동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 뉴스. 이 양대 뉴스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양대 변수를 가지고 2차 산업의 전망과 주가 전망까지 산업 전망, 주가 전망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전망, 산업의 전망, 종목의 전망 다 시나리오 짜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든공략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힌트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요. 2차 전지 장비 등대주의 역할을 하는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는 2차 전지 장비주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종목 상담 저희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구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에 종목이 한 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끝났는데도 마음 찝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찝찝한 마음으로 주말까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화면에다가 여기 네모난 그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그리고 얼마나 또 빠졌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매수가 비중 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고구님 사연 볼게요. 후성입니다. 14,150원 비중 20%입니다. 아니 계속 악재만 나오는데 이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사자마자 뭐 계속 악재만 나오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내 눈이 잘못 봤나? 분명 살 때는 좋아서 샀을 거란 말이죠, 전문가님? 네, 눈이 잘못 본 게 아니고요. 네. 머리가 잘못 본 거죠. 아이고. 네, 생각을 잘못한 거죠. 생각을 좀 잘못 미스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빠져나오는 게 이제는 우리가 수익 실현보다도 빠져나오는 걸 급선무로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좀 나올 수 자, 있을까요?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실적도 좋고 괜찮았어요. 그쵸. 괜찮았는데 원래 이제 3월 달에 이 후성도 반등이 한번 세게 있었죠. 반등이 세게 딱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주르륵 밀려버렸습니다. 그 4월 이후로 왜 밀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회사가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원래 이제 불소화합물 선도 기업인데요. 리튬 가격에 연동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수익 모델도 굉장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의 전해액을 만드는 이런 산업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셀 가격이 올라가야만 거기에 연동해서 이 회사도 수익 베이스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빠져버리니까 역시 수익성도 뚝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뭐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이상 되고 순이익도 한 1,000억 됐는데 올해는 영업이익도 한 190억 적자고 순이익도 한 200억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어떤 공급 과잉 이슈에 또 걸렸어요. 지금 중국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과잉 생산했잖아요. 특히 작년에.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으니까 보조금 받으려고 뭐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막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냥 엄청나게 2차 전지를 때려 지은 거예요. 기술이 없어도.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공급 과잉이 발생했어요. 이게 후유증이 올해도 지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하락도 그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결국은 문제가 돼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미나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그 전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공장에서 수출을 해요. 이거는 좀 나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공장이 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급 이슈 때문에 결국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영업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이익이 나쁘게 잡혀서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앞으로 좀 팔 수 있을까? 이러면은 아마 본전 이분이 14,150원인데요. 본전 정도까지는 내년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리튬 가격이 연동되는 사업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가. 그러면 중국의 공급 과잉도 지금 중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회사들이 마구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올해 연말까지 정리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도 이제 그동안에 35%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약 반등의 힘이 좀 보여요. 4분기 되면은 신차 라인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는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바닥은 찍고 좀 돌아서서 내년 중으로는 한 본전 정도는 하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정도에는 좀 본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트레이딩 전략은 잘 짜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의 MDS 테크입니다. 2,400원이에요. 비중 한 40%.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꼭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공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노시스 주식회사 공개 매각 거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MDS가. MDS 테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부분, 지분 매각에 관한 얘기들이 이거 MOU가 됐다라는 거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주가에 뭐 크게 반영할 만한 재료는 아니죠. 그런 재료는 아니다. 그런 재료는 네. 아니고요. 이 회사를 이제 사게 된 것은 아마 이분께서 사게 된 것은 비중도 좀 크죠.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 괜찮았을 거고 원래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엔비디아 요거의 공식 파트너기 때문에 야 이게 미국의 엔비디아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인공지능 때문에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MDS 테크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래갖고 시중에 엔비디아 관련주 이러니까 와 사보자 팍 찍었는데 주가가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성 테마주 무슨 엔비디아가 막 뜰 때 엔비디아의 뭐 유통 관련이다 뭐 이래갖고 이 연관성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잘못 건드리면은요 꼭 이렇게 손실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 테마주 성격.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주다 뭐 이런 거 무슨 뭐 대선 관련주다 총선 관련주다 이런 거는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성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테마고 역시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를 한들 대한민국에다가 인공지능 이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도대체 몇 개 팔겠습니까? 국내에서는 몇 개 수요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재료발 주식이기 때문에 참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아마 2,4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등은 나올 만한 영역은 왔는데 큰 시세를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반등은 나와도 이렇게 큰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좀 넣어놓는 건 어떤가 또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등 매도로 좀 탈출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박나라님의 필명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BM입니다. 36만 5천 원에 비중 20%인데요. 장기적인 흐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겠죠, 전문가님? 네. 우리 쭉 끌고 간다면 우리 언제까지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 BM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좀 그동안에 리튬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양극재 값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냐. 네. 이래서 주가가 줄줄 흐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하면은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이 되면서, 양극재가 이제 반등을 좀 주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가가 바로 이제 바닥을 찍고 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은 한 35% 정도 빠진 다음에는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정도, 10월 정도부터는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월부터는 4분기 들어가는데 4분기 가면 원래 또 이 양극재 이런 쪽도 이제 뭐 성수기예요. 성수기에 접어들고 LG 엔솔량 수주 계약 같은 것도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라인업이 북미에서 대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인데 9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 10월이 접어들면 조금씩 좋아져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1, 2년 장기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어지는 뭐 맥락으로도 볼 수 있나요? 에코프로를 또 신청해 주신 다정다감님 사연입니다. 네. 매수가를 보고 놀란 게요. 61만 원이 아니고요. 6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연말까지 잘 매시고 있어도 될까요? 대표님께서 연말까지 좀 잘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근데 수는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점이 앞에 있는 상봉 고점이 80만 원이거든요. 야,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8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그쵸.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고 역시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셔도 좋다.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에 왔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 리튬 가격 같은 이런 메탈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실적도 생각보다는 좀 둔화된 거다. 그다음에 너무 앞에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 정도부터는 저평가 국면에 와 있으니까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보유 전략 유지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로 봐도 보유 전략은 괜찮다. 이분은 2021년 1월에 매수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수익 극대화 전략 쭉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동구래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7월 13일 31.32%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원준이라는 종목은 23.51%의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최근에 또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20%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 동훈아나텍 하나하나 보시면 거의 20%, 19%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모두 다 5종목 지금 살펴보시면 공통점은 두 자릿수대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히든 공략주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들의 수익률 확인해봤고요. 최근에 좀 얘기해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9월 4일에 얘기해 주셨고 매수가 대비로 21.42%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거래를 좀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기다리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월봉 보면은 참 많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우량주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나 대거 육성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핵심 IP를 만드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여러 가지 그 영상 처리 시스템의 IP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미국하고 국내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저가에 팔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뭐 위에 고점에서 한 20% 먹고 팔았으면은 막 좋았는데 안 팔았으면은 또 뭐 낮은 가격에 조정받았을 때 팔 필요는 없습니다. 또 눌림목이 또 있다가 또 반등을 강하게 줄 겁니다. 좀 많이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은 조금 중기로 가져가도 좋다. 이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정부에서 또 삼성전자가 육성하기 때문에 저가 매도는 불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저가 매도는 좀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워낙 또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여주셨고요. GKL 종목도 보겠습니다. 8월 28일에 얘기해 주셨고 8.4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조금 더 주가에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 많을까요?
네, GKL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카지노 이런 건데 강남에 코엑스에 있는 카지노는 굉장히 대규모죠. 빚가번쩍한데 이번에 이제 새로 카지노 낸 것도 8월부터 이제 용산에 있는 드래곤 시티. 저도 이제 친구 결혼식 거기 있어서 한 가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로 특급이더라고요. 네, 초특급. 특별해요? 초특급이에요. 그래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완전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류 때문에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한국으로 많이 옵니까? 그래서 요즘 명동 가봐도 사람이 북적거리고요. 또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원래 일본 관광객도 중국에 많이 가는데요. 중국에 요즘 오지 마라고 그런 데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했다고요. 뭐 완전 화를 내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에 오지 마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겠죠. 그래서 이런 GKL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카지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점을 잘 높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필요 전혀 없죠. 좀 가져가면 되겠고 한번 팔아볼 만하면은 여기 한 2만 원 넘으면 한 팔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면은 아주 다중고점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2만 원 정도에 팔자라면서 GKL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많네요. 그럼 이어지는 다음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안정적으로 잘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원하진 않아도 그래도 막 너무 빠지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안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갖고 것 있으면 같아요. 돼요. 왜냐하면 삼양라면 너무 잘 팔려요 지금. 라면 맛있잖아요,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 브랜드 이게 브랜드를 완전히 굳혔어요. 그렇죠, 아예.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뭐 중국은 14억이고 미국도 3억 5천이고 인도도 2억 7천이 되니까 이 뭐 얼마나 인구 많은 나라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걸. 그래서 이 라면은 자꾸 팔릴 거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별로 없죠. 실적도 지금 3년 연속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대 돌파했고요. 외국인도 자꾸 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한 1,200억 나오고 있고 시총 1조 4천억이니까 퍼가 이제 11배 정도, 11배, 12배 이런 정도인데 원래 이 회사의 평균 퍼가 한 15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30%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좀 여력들이 30%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K불닭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하나기술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11만 8,9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전고점을 돌파 할랑말랑 이럴 때 이런 차트를 보면 네. 들어가도 될까? 지금이라도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전고점 돌파하죠. 돌파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지금 중국에서 일단 올 여름에 네. 1,7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장비 수주 1,700억 정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럽향 수주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LG엔솔이나 이런 데 장비 수주보다도 해외 장비 수주가 훨씬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럽향, 그다음에 중국향 이런 쪽에서 매출이 꽤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턴키 베이스 역량을 갖고 있어요. 턴키로 전부 다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술력이 없어갖고 턴키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턴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기술은 원래 하반기 되면은 지금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수주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 고점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점 돌파면 충분할 거다. 보시다시피 워낙 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렁울렁합니다. 다음으로 JW 중해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이고요. 한 4일 전에 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9%대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돼요. 뭐 심혈관 질환 발생 억제 관련한 또 얘기들도 있고 워낙 또 제약바이오 쪽은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좀 답답하게는 흐르는데요. 이게 뭐 답답하다기보다도 별로 네.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로 안 네. 빠지면서 비실비실 서 있으면 올라가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인데 이 그쵸, 쭉 에너지가 축적이 올라가려고.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확 뛸 겁니다. 또 워낙 실적이 좋아요. 네. 워낙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도 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업 측면에서도 이제 수액 만드는 거, 여러분 수액 같은 거는 이제 링겔이라 그러죠. 링겔 만드는 회사인데 링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혈우병 치료제 이게 이제 중해제약하고 녹십자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근데 중해제약계 훨씬 품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시장 잠식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두 개는 이제 기본 수익 베이스고요. 그 외에 윈트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 활성화 물질을 갖다가 한 물질에 대한 이런 특허 이런 것들 플랫폼을 기반해서 신약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뭐 탈모 치료제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주 약효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한 1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대머리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기대가 중해제약도 됩니다. 굉장히 이게 네. 윈트 기반의 이런 탈모 치료제도 효능이 좋게 지금 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국내에서 많더라고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이면은 탈모가 이제 없어져도 될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에 그 탈모제 그 신약 만드는 거하고는 기술의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기본적인 실적도 좋은데다가 앞으로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아주 약효가 좋은 이런 탈모 치료제나 혹은 아토피 치료제 이런 것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효능을 인정해주고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어주면은 시세가 결국 세게 치고 나가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또 시세들을 또 뿜어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JW 중해제약에 대한 또 피드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희등목약주에 대한 좀 힌트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대장비 주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튼튼한 기업입니다가 첫 번째 공략주 힌트였고 두 번째도 힌트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네. People and Technology. 이 People and Technology 그 하단에 그 사람 그리고 예, 기술. 나오죠. 사람과 기술의 결합 이러는데 요 영어 제목에 단어에 힌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PT, 뭐 우리 운동하는 그런 PT인 건지 네. 아니면 뭐 person, 이런 people,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신다. 아, 이거 너무 쉽네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께 저희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알죠?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내일장 히든공략주 첫 번째로는요. 2차 전지의 장비 주안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플 앤 테크놀로지가 힌트였는데 아직 좀 답변이 없어요. 또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eople and Technology 거기에는 빨간 글씨를 쳐다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PN.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힌트는요. 수주 잔고를 한 2조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7.5%가 나왔어요. 이게 세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수주장구와 무려 2조. 안정감은 정말 대박이다. 최고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틀어주세요. 셀카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여러분들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들 볼게요. 불타게 일하는 네오님 PNT, 풀피디님 PNT, 큐님도 PNT, 차트의 신국님도 PNT,
그리고 지금 미스판다님도 PNT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까 그 두 번째 힌트에서 정답을 다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자, PNT가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쉽게 주셨는데요, 힌트? 네. 그 뭐 빨간 글씨 쳐다보면 PN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말하다가 아이고 조심했잖아요. 너무 네. 쉽어서. 예, 예. 자, 그럼 왜 PNT가 히든 공략주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PNT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데 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요. 좋고. 3년 연속 계속 성장했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2조나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17%나 되고요. 뭐 이런 주식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묘수풀이 종목보다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굉장히 안정적 수익, 그다음에 치명적으로 주가가 안 빠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고요. 또 기술력도 좋은 것이 2차 전지에 동박 생산하고 전극 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거든요. 특히 전극 공정에서는 코팅 장비하고 슬리팅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코팅 입히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기술 고난 난이도라서 돈을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턴키 베이스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수주 금액도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선호하기에 딱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 시점부터 약 18개월 내에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가 2조나 되기 때문에요. 2025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고성장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와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더 놀랐던 이유가 또 뭐냐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그 양산 시점이 SK온 헝거리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국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양산 시점이 약간 지연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주가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들어올랐습니다. 물론 좀 올랐죠. 그리고 덜 빠졌는데요. 상대적으로 크게 덜 올랐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해소가 돼 나간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소가 다 될 겁니다. 해소가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그게 주가의 상승으로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뛰어나다 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높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식은 참 안정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 딱 맞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주가가 급락이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PNT를 보면은 별로 크게 빠진 게 없죠. 안정적으로 6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슬슬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가시면 이것도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고점 돌파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NT에 대해서 안정적 투자를 좀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는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명동고래 전문가님과는 또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오랫동안 빠지다가 이제 드디어 변곡점을 맞이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은 또 조정을 또 받을지 또 그 핵심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그룹주는 빠지니까 이건 또 왜 그러는지 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2차 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주가 전망 그리고 중대한 변수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가지 시세 흐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장엔 또 누가 출연하게 될까요?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